선생님들 안녕하세요. 일반사회 김토끼 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선생님들의 수업을 다음번에 다른 형식으로 한다면 어떻게 진행하면 좋을 것인가? 혹시 이번 수업을 융합 형식으로 수업한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 것인가? 요런 질문, 요런 수업 나눔에 대비해서 할 수 있는 답변들을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수업 방식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질문이 나온다면 이렇게 답변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 자, 일단 앞부분에 서론에 해당되는 내용을 언제나처럼 먼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자, 앞에 보시면 수업이 한 가지 방식으로만 진행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같은 주제, 같은 개념이라도 다양한 방법을 통해 배움 중심 수업을 시도해 볼 수 있으며 융합 수업 또는 지역사회와 연계한 수업 등은 학생들의 창의 융합형 인재로 만드는데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제가 다음번에 이 수업을 실시하게 된다면 이런 식으로 해보고 싶습니다. 에 해당하는 이제 본론을 살펴보는 것이죠. 먼저 첫 번째로는 융합 수업을 가지고 왔습니다. 첫째, 오늘의 수업을 스팀 교육과정으로 재구성하여 가르치고 싶습니다. 원래 스팀 교육과정이란 과학, 기술, 공학, 예술, 수학 등의 과목을 융합하여서 가르치는 것입니다. 저는 사회과 논쟁 주제를 바탕으로 스팀 교육과정을 진행해보고 싶습니다. 오늘의 제가 수업을 했던 주제는 찬반이 갈리고 사회적으로 중요한 의사결정이 필요한 문제였습니다. 이러한 논쟁 주제일수록 의사결정을 위해서 다방면의 관점에서의 분석이 필수적인데요. 타과와의 융합을 통해 이번의 주제를 가지고 교육과정을 재구성한다면 학생들이 더 나은 사회를 만드는 합리적 의사결정력을 갖춘 사람으로 자라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답변하는 것이죠. 스팀 교육과정이 제가 시험을 보기 전해까지만 해도 굉장히 핫한 키워드였고 융합형 인재와 같은 것들이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강조되면서 되게 중요하게 이슈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코로나가 터지게 되면서 이러한 융합교육에 대한 생각이 조금 많이 접어든 것 같아요. 예전만큼이나 핫한 키워드는 아니지만 그래도 무엇인지 정도는 알아두고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저는 그 학부생 시절에 교수님과 함께 이런 것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었고 실제로 교원대에서 열렸던 융합교육 축전이라는 대회에서 제가 스팀 교육과정으로 은상을 수상할 만큼 되게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저는 이 주제로 답변을 하겠다라고 정했던 것입니다. 선생님들도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말해도 좋지만 그냥 정보과와 연관지어서 카드뉴스를 만들겠다, 국어과와 연관지어서 기사를 써보겠다 이런 식의 거창하지 않은 융합 수업을 이야기해도 좋을 것 같은데요. 저는 좀 이렇게 스팀 교육과정을 안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자 이렇게 준비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그 대회에 나갔을 때 했던 주제가 원자력 발전소와 관련된 주제였는데요. 원자력 발전소 더 지어야 하는가? 이런 식의 주제를 가지고 원자력 발전소의 원리, 과학적인 공학 기술 같은 것들 공부하고 또 원자력 발전소를 더 지어야 한다면 어디에 짓는 게 좋을 것인지 지리적 입지 그리고 뭐 수학적으로 계산이 필요한 부분은 계산하고 또 이제 이러한 원자력 발전소를 더 지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장점, 단점, 외국의 사례 같은 것들을 분석하는 형식의 교육과정을 만들었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첫 번째가 스팀 교육과정이었다면요. 이제 두 번째는 오늘의 수업을 원격으로 진행한다면 요게 아마 선생님들이 요새 가장 많이 생각해 볼 수 있는 주제가 아닐까 싶은데요. 저는 사실 원격 수업을 시연하라고 나올 거라기보다는 오늘의 수업 시연은 그냥 시연하고 수업 나눔에서 만약에 이 수업이 원격으로 진행되면 너는 어떻게 수업할래? 라고 질문할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원격의 상황을 시연으로 보여주라고 하면 사실 교사가 보여줄 수 있는 역량을 다 보여주지 못하기 때문에 조금 위험하지만 만약에 수업 나눔 때 이런 질문을 하게 된다면 충분히 답변을 할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이에 따라서 제가 준비했던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오늘의 수업을 원격으로 진행한다면 쌍방향 원격 수업으로 진행하고 싶습니다. 원격 수업은 과제 중심, 콘텐츠 중심, 쌍방향 소통 중심의 방식으로 진행이 될 수 있는데요. 제가 한 학기 학교 현장에서 일을 해본 결과 과제 중심의 수업이나 콘텐츠 중심의 수업은 실시간으로 수업을 듣는지 확인하는 것이 어려워 학생들의 공부 습관을 잡아주는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또한 학생들이 주체가 되어 행복한 배움을 만들어가는 수업을 위해서는 학생 간 상호작용이 필요한데 나머지 두 방식의 경우 학생 간 상호작용이 매우 어려웠습니다. 따라서 저는 쌍방향 원격 수업 방식을 통해 원격 상황에서도 학생들 간의 배움이 만들어지는 경험이 가능하도록 수업하고 싶습니다. 줌의 소회의실 기능을 잘 활용하면 원격 상황에서도 학생들이 서로 의견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이질적인 학습자의 성향을 고려하여 소회의실에 학생들을 분류하고 각 회의실을 돌아다니며 활동을 확인하여 원격 상황에서도 다양한 학생들 간의 협력과 상호작용의 기회를 높이게 했습니다. 생각보다 학생들은 기계에 빠르게 적응합니다. 교사가 먼저 학생들의 능력의 한계를 짚기보다는 학생들이 어떻게 하면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을지 고민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는 것이죠. 정말 좋지 않나요? 자, 여기서 선생님들이 알아두셔야 할 포인트는요. 원격 수업의 종류가 3가지가 있다는 것인데요. 첫 번째, 과제 중심. 이건 어떤 것이냐면요. 그냥 플랫폼에다가 선생님들이 직접 수행해야 되는 과제를 올려두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학습지 빈칸을 채워서 선생님한테 찍어서 보내라. 또는 구글 플랫폼을 올려놨으니 설문지를 제출했을 때만 출석을 인정하겠다. 이런 것들이 바로 과제 중심인데요. 이러한 과제 중심은 그렇죠. 오늘 안에 또는 3일 내로 하면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학생들이 그 시간 안에 자리에 앉아서 3교시 수업을 꼭 들을 필요가 있을까요?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콘텐츠 중심은 무엇이냐면요. 지금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제가 작년에 할 때만 해도 작년에 코로나 초창기에만 해도 콘텐츠 중심 수업도 가능했습니다. 이건 기존의 유튜버들이 만들어 놓은 영상을 링크로 넣어두거나 아니면 우리 그 EBS 온클래스에 EBS 강의를 올려두는 것이죠. 강의 중심, 콘텐츠 중심. 그래서 교사가 직접 수업을 찍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 컨텐츠를 활용해서 학생들이 들었는지 그 진도율을 가지고 출첵을 하는 것이 바로 콘텐츠 중심 수업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쌍방향 소통 중심이 요새 우리가 수업 시간에 기본적으로 하는 것인데요. 바로 실시간으로 줌을 켜서 학생들이 들어와서 직접 대화도 하고 그냥 평소 우리가 수업하듯이 온라인상에서 수업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당연히 쌍방향 소통 중심의 수업을 하라라고 하는데요. 그때 당시에는 3개의 선택지가 있었고 1번과 2번으로 선생님들이 출첵을 하거나 수업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당연히 혼란스러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것을 감안한다면 또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아닌데요. 요 1번, 2번의 문제점이 뭐라고요? 그렇죠. 이 1번, 2번의 경우에는 실시간으로 학생들이 자기주도적으로 수업을 하는지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정말 듣는 것인지 아니면 켜놓기만 하는 것인지 아니면 과제를 제대로 내는 게 지금 이 시간에 매 시간 공부하는 것인지 아니면 실컷 자다가 저녁에 하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쌍방향 소통 중심으로 배움 중심으로 원격 상황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수업하겠다라고 답변하는 식의 저는 이런 답변을 구상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3번째로는 지역사회와 연계한 프로젝트 학습인데요. 여기에는 2가지가 들어있습니다. 2가지 개념이 바로 첫 번째는 마을교육 공동체와 관련이 있는 지역사회 컨텐츠를 이용한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프로젝트 학습을 한다는 것입니다. 학습자 중심 또 배움 중심에서 빠질 수 없는 수업 방식이 바로 프로젝트 학습인데요. 한번 내용 살펴볼게요. 셋째, 지역사회와 연계한 프로젝트 학습을 실시하고 싶습니다. 오늘 수업은 교실이라는 한정적인 공간에서 진행이 되었지만 제가 현장에서 이 주제를 가지고 다시 수업을 실시한다면 학습자 중심 체험형 프로젝트를 지역사회에서 실시해보고 싶습니다. 배움은 학교 밖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으며 몸소 체험하여 얻은 지식은 교과서로 배운 지식보다 훨씬 더 기억에 남습니다. 저는 학생들이 수업 시간에 배운 지식을 삶 속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마을의 주인이자 한 사회의 시민이 될 학생들에게 오늘의 주제를 직접 해결해보는 프로젝트 활동은 그 어떤 공부보다 값진 경험이 될 것입니다. 학생들이 직접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산출물을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주체적인 배움을 만들 수 있고 사회를 발전시키는 경험을 하기를 바랍니다. 학생들에게 지역사회 전체가 지식이 숨쉬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마을교육 공동체를 조성하고 지역사회와 함께 협력하여 학생들의 교육에 앞장서는 교사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해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면접 때 공부한 내용을
나눔에서는 쓸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사실 면접 때 배웠던 중요한 내용들, 중요한 시책들은 교육 트렌드이자 내가 수업에서 실제로 많이 녹였으면 좋을 만한 것들입니다. 따라서 면접 공부한 것을 수업 나눔에서 충분히 활용해 주시면 좋고요. 또 반대로 면접 답변할 때는 교육학적 지식을 충분히 활용해 주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이 양쪽이 뭔가 딱딱 분리되어 있다고 생각하기보다는 양쪽을 넘나들면서 선생님들이 중요한 지식들을 잘 활용해 나가시는 이런 유연한 사고가 지금 꼭 필요할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 하면 다음번에 수업을 할 때 어떤 식으로 수업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제가 준비했던 3가지 답변이 되고요. 여기에는 추상적으로 적어놨지만 실제 주제가 나와 있으면 그 주제를 가지고 구체적으로 내가 이거를 국어과와 어떻게, 내가 이거를 영어과와 어떻게, 내가 이 수업을 어느 지역사회에서 어떤 걸 활용해서는 선생님들이 채워나가셔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런 큰 틀만 잡아놓고 실제 수업을 시연한 그 논쟁 주제와 관련된 곳이나 또 체험활동 장소나 이런 것들은 따로 공부했었습니다. 80%는 제가 틀을 드렸다면 나머지 20%는 선생님들이 공부해서 채워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들 오늘도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제가 이렇게 자료를 나눔하는 것은 선생님들이 조금이나마 저보다 덜 고생하고 제가 가진 자료를 바탕으로 더 좋은 자료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기 때문인데요. 다른 선생님들과 공유하고 수업하는데 많이 활용해 주시는 건 정말 좋은데 활용하실 때마다 이제 출처를 정확히 밝혀주시고 김토끼 선생님 유튜브에 가면 있다 이런 식으로 조금이나마 제가 만든 창작물에 대한 존중이 있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1차 합격자 발표도 나왔을 텐데 조금만 더 힘내서 집중해서 선생님들 열심히 공부해 주시면 좋겠고요. 오늘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 만날게요. 안녕!